충격의 고백. 사실, 당신과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68세 김정수 씨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이 한마디는 평생을 함께 걸어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40여 년간 수없이 앉아서 일상을 나누던 그 자리가 오늘은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정수 씨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살 수가 없었어.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보낼 황혼을 그토록 기대했던 정수 씨에게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은퇴, 그리고 기대했던 황혼. 사실 모든 것은 3개월 전 정수 씨의 은퇴식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수 과장님, 42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68세,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가장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구나. 퇴근길에 아내 영희 씨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도 여전히 신혼 때의 그 따스함이 남아있다고 정수 씨는 믿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한 달 살이 어때?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도 가고. 좋지.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네. 정수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아내와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야 진짜 부부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영희 씨의 핸드폰에 다른 남자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는 것을. 민호야, 오늘 남편 은퇴식이네. 조금 더 기다려줘. 은퇴 후 한 달이 지날 무렵 정수 씨는 뭔가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들과 만나고 늦을 것 같아. 영희 씨가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약속이 부쩍 늘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던 것이 이제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또? 어제도 나갔잖아. 친구가 누구야? 그냥 문화센터에서 새로 사귄 사람들이야. 당신도 심심할 텐데 동네 이장님이랑 바둑이나 두고 와. 그렇게 말하며 영희 씨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이상한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문화센터 친구들이라고 말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띠리링. 영희 씨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정수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화면을 보았습니다. 민호야, 오늘도 만날 수 있을까?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 민호. 그 이름은 영희 씨가 말한 문화센터 친구들 중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남자 이름이었으니까요. 정수 씨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45년을 함께한 아내가. 여보, 메시지 왔어. 응. 나중에 볼게. 영희 씨가 다급히 달려와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정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6개월간의 거짓말. 사실 영희 씨의 분류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수 씨가 아직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부터였습니다. 문화센터 서예 수업에서 만난 민호 씨는 62세, 2년 전에 아내와 사별한 호랍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동정심이었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어요? 그렇긴 하네요. 40년을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까. 하지만 어느덧 그 동정심은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민호 씨는 영희 씨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녀를 한 명의 여성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참 매력적이세요. 남편분이 부러워요. 그런 말을 들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정수 씨는 언제부터인가 영희 씨를 당연한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 그냥 아내라는 역할만. 당신은 매일 일만 하고 나와는 대화도 없고. 나도 여자인데. 영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민호 씨에게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남이 있었던 날.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간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수 씨가 은퇴한 후에도 발각의 순간 정수 씨는 일주일 동안 마음속 의심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의심을 뒷받침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우연히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큰 카페 앞을 지나던 정수 씨는 창가에 앉아있는 영희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자신보다 대여섯 살은 젊어 보이는 남자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얼굴에는 그동안 집에서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20대 처녀처럼 수줍어하며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 정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내 아내 맞나? 화가 났던 것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무슨 얘기? 나 오늘 너 봤어. 카페에서. 그 남자와 함께. 영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숨기자. 다 알고 있어. 그제야 영희 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실의 폭로와 결심. 사실 나 당신과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 프롤로그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누구야? 언제부터야? 민호라는 사람이야. 6개월 전에 문화센터에서 만났어. 6개월 전이면 내가 은퇴하기도 전부터잖아. 정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2년간 한 번도 아내에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일만 하고 나는 너무 외로웠어.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 바쁘고 나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람과 있으면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느낄 수 있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정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아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영희 씨를 한 명의 여성이 아닌 그냥 아내라는 역할로만 봤다는 것을. 영희야, 나도 미안해. 당신을 외롭게 만든 것 같아서. 여보, 하지만 이제 우리 솔직해지자. 당신 마음은 이미 떠나 있잖아. 주변의 현실적 조언들. 다음 날 정수 씨는 20년 지기 친구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나 좀 만날 수 있나? 급한 일이 있어. 동네 작은 술집에서 만난 두 친구. 정수 씨는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듯한 얼굴로 성호를 마주했습니다. 영희가 바람을 피워. 성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영희 씨가? 믿을 수가 없네. 6개월 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하지만 성호의 다음 말이 정수 씨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야, 이제 너희도 다 늙었잖아. 그냥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 아닐까? 뭐, 이 나이에 이혼하면 둘 다 힘들지 않을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도. 이런 반응은 성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넌지시 말했을 때도 아버지, 요즘 그런 일 많아요. 하지만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동생에게 털어놓았을 때도 형, 영희 누나도 외로웠을 거야. 그냥 이해해줘.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인 조언만 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배신감과 상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택. 그날 밤 정수 씨는 혼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구나. 68세에 새로 시작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을 바라보며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속고 살고 싶지 않다. 나도 나머지 인생은 당당하게 살고 싶다. 다음날 저녁 영희 씨가 또다시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정수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결정했어. 뭘? 우리 이혼하자. 여보, 정말? 응.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도 인정할게.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하자.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 이별의 준비와 새로운 발견. 이혼 절차를 준비하면서 정수 씨는 의외의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들른 문화센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르신, 요리교실, 컴퓨터 교실, 서예, 등산 동호회.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나요? 네, 요즘 황혼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처음엔 다들 막막해 하시지만 금세 적응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수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42년간 모은 추억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구나. 법원에서의 마지막 순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정수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나도 고마웠어. 45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잖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당신도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 42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것을 보며 정수 씨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유로움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예상치 못한 만남. 이혼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수 씨는 생각보다 혼자 사는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글씨를 참 잘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엔 바빠서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었는데 순희 씨라고 소개한 그 여성도 2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떠셨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생각보다 자유로워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그 말에 정수 씨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몇 달 후 정수 씨와 순희 씨는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연인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좋은 동반자였습니다. 1년 후 진짜 만남. 제주도의 석양을 바라보며 정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68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이야. 그때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처음엔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는데 요즘엔 조금 다른 마음도 들어요. 정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마음이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요? 왜 안 되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68세와 65세의 새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우연한 재회와 용서. 1년 후 정수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는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와는 좋은 동반자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영희 씨를 마주쳤습니다. 어머, 여보. 아니, 정수 씨. 영희 씨. 잘 지내요? 영희 씨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밝은 기색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복지관에서 컴퓨터 가르치는 봉사활동해요. 영희 씨는요? 저는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축하해요.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요. 그런데 정수 씨도 새로운 분과 함께 계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네. 좋은 분을 만났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과거 일이에요. 서로 행복하면 되는 거죠.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진짜 황혼. 그날 밤 정수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영희를 만났다. 행복해 보였다. 나도 마찬가지다. 68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나쁘지 않다. 순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평화롭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시간도 갖는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인가 보다. 45년의 결혼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도 있는 것이다. 영희에게 감사하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은 정말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순이와 함께, 그리고 나 자신과도 함께. 이것이 진짜 황혼인가 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정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기대했습니다. 68세,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끝.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새로운 시작에도 늦은 때란 없다. 진정한 황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